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자유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이렇게 남북이 만나가지고 음식 얘기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합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 태초에 먹을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북한 음식 접해본 경험 있으시죠? 지금까지는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양냉면 아닌가요? 진짜 이제 북한에서 만든 그 솜씨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찐 걸 안 먹어봤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동치미라든지 네. 백김치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게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먹는 거죠. 백김치, 동치미 다 평안도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그런가요? 네, 백김치는 평안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원래 그래요? 네.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초의 먹거리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근데 태초의 먹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먹거리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네. 이게 어느덧 한 200년 전에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면서 먹거리가 점점 변질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를 과학자가 알려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한두 개씩 계속 좀 빼가 보자. 그러면 점점 언젠가는 태초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건강한 음식.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의 평균 연령이 다 80세가 넘었잖아요. 네. 그죠? 네.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 살아요. 그러니까요. 치료가 네. 너무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아. 어떻게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우리 먹거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런 먹거리의 생활 습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암 환우 대상으로 지난 12년 동안에 무료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그 태초의 먹을거리와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굉장한 마음의 파동과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웃어야 되는구나.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건강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또 새 가족이 나와 주셨습니다. 자, 한국에서 인정받은 조리 명인 안영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언뜻 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어요. 나 요리 연구가 이런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정식으로 고향이 어디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고향은 경성, 함경북도 경성이에요. 경성이고 거기서 졸업하고 자신이 요리사보다 좀 우사하기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하면 더 좋다. 그래도 북한 먹는 게 고생
일생이죠. 못 먹고 사는,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게 됐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도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더 이렇게 또 적응해서 이 사회를 이겨내갈 수 있겠구나 한 거 보면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북한 인민무력부 요리강습소 출신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가요? 이미 무력부 초대소라는 뭔가 군부들 장교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이런 장교들이나 기부인들이 오실 때 이렇게 요리해주는 요리사예요. 네. 저는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을 때가 뭐 초보죠. 그만 대학을 공부했대 해도 초보지만은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요리사를 시켜요. 네. 그리고 일하면서 자격을 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요리를 좀 했어요. 우리 오자유어 식구들의 어떤 평소의 식습관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설미 씨. 네. 네,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흰쌀밥을 귀하잖아요. 귀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흰쌀밥은. 근데 다들 흰쌀밥을 못 먹어요. 이제 섞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강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건강식인지는 모르고 먹었는데, 먹을 수밖에 그 한국에 와서 흰쌀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뭐 잡곡밥 주면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네. 왜 손님 대접한다 그러면 보리밥을 주나. 이거 북한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를 왜 이렇게 주나 했는데, 건강한 거야. 제가 임신 당뇨가 딱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부터 딱 이제 흰쌀밥 먹지 말래요. 그 흰쌀밥 거의 뭐 독약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지금 잡곡 맘 드세요? 있는데 잘 안 먹게 돼요. 많이 안 먹게 되는데 사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하니까요. 잡곡이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꽁꽁 씹어 먹기가 참 많이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는 데라. 먹을 그렇죠. 때라. 아 이거 강제로 있는데 먹어요. 안 먹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아 이건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이지. 이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아니 흰쌀밥 마음껏 먹으려고 탈북했는데 흰쌀밥 먹지 말래요. 하고 그러니까 독약이래. 와 진짜 억울해. 확실히 그 이밥이라 그러죠. 이밥. 흰쌀밥이 맛있죠. 맛있는데 아무튼 언제부턴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맞아, 죄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 이렇게 먹으면 콩이나 뭐 보리라든가 잡곡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 식습관이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 세 끼를 항상 그 시간대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잡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세 끼를 딱딱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 뒤바뀌었어요. 맞아. 막 굶다가 퇴근해서야 또 막 먹었다가 그렇지. 이게 시간이 막 들쑥날쑥 하고.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또 막 집어먹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먹는데 어저께쯤 설미 언니가 야 유나는 시집가면 안 되겠다고 직접 말씀해 보시죠. 저번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다가 눈 뜨면 먹고 자다가 눈 뜨면 이제 먹지 않으면 일할 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몰아 먹더라고요. 근데 날씬하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요. 이게 하루 세 끼 먹을 때 하고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 살 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먹어야지 딱 좋다. 그래야 살이 그렇죠. 빠진다. 몸이 이게 순환이 나기 근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뭐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러게 좀 쉽지 않지. 힘들죠. 맞아. 근데 북한은 뭔가 먹어도 운동이 많고 활동이 다 걸어다니고 그 때문에 배고파. 네. 진짜 배고파. 그 사람 허무해.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고 다니고 또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 다니고. 사람이 몸나고 이렇게 지는 것 먹고 같아요. 돈 다니고.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 항상 물어볼 때 건강한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 건강한 음식만 찾아서 나쁘게 먹으니까 다 독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답은 알아. 답은 아는데 답은 알고 또 몸이 그걸 몸이 또 이게 느끼게 만드니까요. 지금 저 느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치겠다고 한번 고쳐보려고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네. 보민 씨는 식습관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외식을 잘 안 해요.
일단은 북한에서 먹던 남편도 같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애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제가 식습관이 안 좋아요. 애들은 챙겨주면서 제가 폭식을 많이 해요. 어느 하루 굶었다가 배고프면 먹고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은 또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럼 자꾸 붓잖아, 몸.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거 안 아니죠? 좋대. 안 좋다고 하더라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무시래지 밥을 사주는 거, 무청밥. 시래기밥. 북한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니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여기 오니까 무청밥을 사주니까 아니 맛있는데. 입이 많이 따발이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좀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이거 먹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는 이걸 사줍니까?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건강식이었고 항상 보리밥 사주면 입안에서 보리밥이 축구 경기해요. 막 그런 애들이 난리를 했는데 네. 네. 근데 북한은 밥 양이 작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도 채 썰어갖고 밑에 깔아서 위에다 밥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무하고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이 시래기, 무. 완전 밥을 가장 아니구나. 흔하니까. 밥에다 자꾸 뭘 섞었어요. 식량이 작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건강한 거예요. 아, 무하고 시래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약간 나온 이 얘기 중에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북한은 요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요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념이 너무 많아요. 예, 양념이 많은 걸 떠나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꾸 더 원래의 영양성분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맛은 더 있어지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건강밥상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먼저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식재료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화학가로서 분석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이랑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흙으로 만들었다. 액체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창세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다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안 먹을까 싶어서 향도 집어넣고 단마도 넣고 얼마나 맛있어. 좀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예쁘게. 노란색, 보라색 색깔도 막 집어넣고 해서 보기 좋게. 식물이 존재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똑같은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복숭아 심었잖아요. 같은 땅에다가 근데 사과의 영양성분과 복숭아의 영양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다르다고요. 네, 신기해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다 이유가 있구나.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자위오 식구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많아요. 네, 김주찬 씨께 한번 질문의 먼저 기회.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맛있다 기준이 사실 매운 거거든요. 한국 사람 다 됐네.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좋죠, 매운 거. 근데 이게 거의 맵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자극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식습관이. 그래서 짜고 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뒤에 손이 가요. 약간 고혈압?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 뭐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어머, 이렇게 젊으신데.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 중에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교수님 어떻게 해요? 음식을 근데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어서 북한 한 3개월 다녀오시면 거지혈 지금 다 오늘 없어질 하루를 텐데. 살아도 매운 걸 먹고 싶다.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런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매운 음식보다도 짠 음식은 한국의 이제 전통 장류가 다 짜잖아요. 네. 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염식은 짜게 먹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염식이 반드시 사람 몸에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다음에 저염식이 좋다.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는 소위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이 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힘이 없어져요. 네, 전기 에너지 발생이 작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심장마비가 옵니다. 요즘 자다가 이렇게 수면 중에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있죠. 돌연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장마비가 많거든요. 그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저나트륨 혈증. 오히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채소 속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전부 칼륨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 같은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맞아요. 네, 소금을 반드시 먹이거나 아니면 이놈들이 산을 쫓아다니면서 암염, 돌소금을 찾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을 5g. 하루에 5g? 5g이 어느 정도 하냐면 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한다. 와, 많이 먹는 많이 먹는데 우리 그 정도 먹지 않나요? 음식에 들어있으니까. 대개 보면 요즘은 작게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수프 다 넣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나 라면 수프 식은 데다 뭘 넣어야 되죠? 찬밥 말아요. 찬밥 말아 다 먹었죠. 네. 라면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소금 전체량이 5g이에요.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는 하루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다? 그럼 조금 더 약간 초과되는 거죠. 많이 초과됐네. 근데 국물이 맛있잖아요. 또. 맛있잖아. 그런 또 들이켜줘야 맞아. 라면은 국물이지. 네. 우리 유나 씨는 아까 이제 잠깐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거죠. 이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없던 각각류 알러지 생기고 비염 생기고 막 온몸이 다 두드러기 나고 이런 알러지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면역력 저하 시스템이에요. 지금 윤아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가 맞아요. 아이들이 다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전인적인 거예요. 먹거리, 생활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약이 되고 독이 되어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한 사람은 독이 되고 한 사람은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면역력 첫 번째. 우리 오지연 씨나 김경아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네. 개그맨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즐겁게 해주죠. 즐겁게 해주죠. 면역력이 증강이 일어날 때 한 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진 거예요. 와, 진짜. 200배.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인삼홍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삼홍삼은 면역력을 순간적으로 20, 30배밖에 못 올려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이라서 전 세계 모든 암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를 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강조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면역력 높여준 사람이에요. 그죠? 따라서 유나 씨가 앞으로 내가 면역력이 좀 저하됐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얼굴 웃어야 되는 거야. 억지로 웃어도 돼요? 억지로 웃어도 돼.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그거 있대요. 많이 했잖아요. 억지로 웃는 거. 저희도 일해 보면 있잖아요. 제가 직원들 일하면 쌍소리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분들이 쌍소리 하면 와 웃는단 말이에요. 쌍소리가 욕이 아니라 시국은 보고 쌍소리 하는 사람 농담 같은 농담, 유머. 예. 자, 그거 보세요. 하면 제일 좋아해요. 제가. 아까 두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한 사람이 약 한 다음 독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냐면은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짜증이 났어.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취한다고. 그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취한다고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오니까.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소화 분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이 되고 독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즐겁게. 웃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집안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전 외모 제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자, 웃을 때 손을 한번 배에 담다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랫배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장을 마사지하는데 우리가 면역력 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어요. 네.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을 지금 자극을 또 했어. 그죠? 자극을 하면서 마사지를 시키면서 안에 자고 있는 면역세포를 깨웠어. 얘야 일어나라 하고 자극도 줬지. 그다음에 웃으면서 세라토닌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오,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 배에 힘줘서, 그죠? 자, 여기 이제 유산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장 건강인 자, 유산균. 시중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맹신자가 많아요. 맹신자거든요. 예. 자, 유산균은 뭐냐면요. 우유의 유당을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 그걸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살아있는 균이 장에 들어가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게 보낼 수 있어요? 글쎄,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팔리고 있는 유산균 제품보다도 100만 배가 더 좋은, 네. 100만 배가 더 좋은 장 건강의 미생물을 도와주는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김치.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또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유산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이 되는 그 균은 100도로 끓여도 안 죽어요. 대박.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끓여도 안 죽어요. 위산에 다 살아남아요. 네, 위산에 안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역력 생각한다면 뭐야? 하루에 한 끼씩 꼭 김치하고 청국장, 청국장. 된장을 꼭 아침에. 꼭 먹어야 돼. 대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간 거 말고 네. 동치미, 백김치? 백김치 또는 물김치. 물김치. 그냥 나박김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김치 세 가지하고 청국장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거의 북한 음식이네요. 음식이네요. 그래서 북한에는 대장암 환자가 없어요, 거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북한에는 이게 이런 탈모가 많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탈모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에 많이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으로 막 이렇게 그냥 감고 가루비에다 감아도 그래도 머리가 그래서 건강한가? 정말 탈북민들은 머리 숱이 굉장히 많고요. 좀 이렇게 새카만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많은 것 한국에 같아요. 오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가? 자, 그러면 이제 청국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청국장 환으로 된 것도 사 먹어봤고, 뭐 가루도 있고. 왜냐하면 청국장을 매일 끓여서 먹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혹시 간편하게 좀 먹는 방법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청국장을 꼭 찌개로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 안 먹죠? 요즘 애들 냄새가 콩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더군다나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함경도가 콩이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여기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근데 함경도 위에 있는 강 이름이 뭐죠? 두만강. 두자가 콩두자예요. 만자가 찰만자예요. 머리 두자가 아니고 아니야. 가득 차서 콩이 강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강 이름조차도 처음 알았어요. 두만강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의 피에는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의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고 콩이었어요. 그럼 북한에서 인조고기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했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콩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맞아, 뭐 이유가 병아리 뭐예요? 콩도 있고 막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뭐 가격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저기 거창 쪽에 탈북하셔서 농사를 짓는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자, 탈북민들이 나중에 북한을 살릴 것은 콩을 가지고 북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원산지도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옥수수보다는 콩을 줬을 때 훨씬 더 회복이 빠른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학교 때도 네. 콩우유 많이 먹였어요. 예,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 옥수수 먹는 거하고 콩 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은 감옥에서도 두고 콩만 먹이잖아. 그렇죠. 우리도 거기서 그래서 뭔가 콩에 맥이 관련되는 없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콩을 그냥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왜냐 단백질 공급원이 단백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효라는 것은 이걸 조각 내는 거거든요. 조각 내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바로 흡수가 살기름하게 거의 95% 이상 되게 그게 바로 청국장과 된장인데 된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청국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찌개로 만드는 거 말고 가루나 또는 과립이나 또는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요리하는 제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청국장 가루로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청국장 가루를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변비가 생겼다 할 때 청국장 가루, 그 다음에 요거트, 그 다음에 바나나 세 개를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마시는 거. 한 끼 식사가 되면서 하루에 한 컵씩만 먹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요.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 아침에. 그 좋은 방법을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요. 콩이요. 일단 남한에서 자라는 콩도 있고 북한 콩도 있잖아요. 근데 두만강이니까 북한이 콩이 또 원산지라 그러는데 그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콩의 종류 부분에 있는데 훨씬 더 북한 콩이 남한 콩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네, 맛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야무져요. 네, 야무져. 여기 야무지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 이게 이제 기온차가 많이 심한 경우에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마찬가지 기온차가 심한,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훨씬 더 단맛이 있듯이. 그런데 저는 하여튼 뭐 이 콩 부분 가지고 발효 기술 또 북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갖고 있다. 와, 콩에 대해서 오늘 진짜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콩이 일단은 장 건강에 미생물들을 자극시키고 미생물 모기가 되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란 미생물의 모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보다는 콩이 더 좋고 또 특히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콩이 벌써 갱년기에 예, 올 것 같아요. 아이, 뭐 아직. 나 범인언니라고. 갱년기 여사. 갱년기 여사.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또 콩은 그 속에 비타민 B가 가장 많아가지고 필요할 때 제일 좋은 게 비타민 B겠죠. 네. 그래서 콩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디 우리가- 가서나 다 쓰니. 다 흘러다녀서 다 아니, 맞아. 시중에 나와 있는 콩들이 뭐 유전자 변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거라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급적이면 유전자 변형은 제 과학자로서 네.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아니다라는 건강에 맞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개발된 그 종자거든요.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종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든 매년 그 회사에 가서 그 종자를 사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일부 남기고 계속 대물림을 해서 맞아.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여기는 대물림이 안 돼요.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내년 농사를 지으면 콩이 생산이 안 돼요. 유전자 변형 콩은. 그렇지, 맞아. 정자콩이 따로 있어야 항상. 예, 항상 매년 그 종자 콩을 사와야 되는 거죠. 사와야지.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콩을 좀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그 통일이 돼서 무조건 네.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럼요. 들어와야 돼. 콩으로 이제 또 통일을 이룰 날이 머지않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존심도 세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건강을 이긴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딱 자국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북한콩이 최고구나. 굉장히 이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범한 거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된장 구이? 채통을 차리셔야 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오늘 북한에서 나는 건강 먹거리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북한 콩과 남한 콩 혹시 뭐 다른 점을 좀 느끼셨나요? 안영자 선생님? 많이 느꼈어요. 우선 된장 해보나 콩을 삶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삶아보면 삶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콩은 미미해. 단맛이 없고 좀 짠맛도 조금 있어야 돼. 간이 있어야 돼. 네. 근데 북한 콩은 좀 간도 있고 단맛도 있고 조금 깊어요. 아.
그럼 매주 해도 맛있어. 네. 근데 여기 내가 해보니까 된장을 많이 해봤어요. 해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봤는데 딱 발효 과정을 보면 콩에 매주를 띄우잖아요. 근데 북한이 매주하고 한국이 매주를 뜰 때 또 달라요. 북한 안에서도 다른 게요. 함경도 지방이 두만강이 함경도에 있거든요. 함경도보다 더 콩이 맛있는 게 양강도예요. 아, 그래. 두만강 콩이라고 해서 양강도가 압록강을 끼고 있는데 양강도가 함경도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이에요. 예전에 다 함경도였는데 그래서 양강도 쪽에서 나오는 콩이 좀 작아요. 콩 알들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오면 중국 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콩이 아무리 커도 중국 콩은 가격이 싸요. 북한 안에서도. 네. 딱 자국 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요.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그래서 예, 함경도에서도 양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콩이 나오고요. 그게 앞쪽이나 황해도에서 콩이 생산되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콩 맛에 따라서 북한 내에서도 다른데 추운 곳에서 자랄수록 훨씬 맛있고 담백한 것 같아요. 북한 콩이 최고구나. 교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 북한에 봤을 때 거기 구호농장이랑 있어요. 외국인데 콩을 돌밭에다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첫째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수가 그 아바이들이 우리는 높은 분들 아바이라는데 돌밭에다 콩을 심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배수가 일단은 배수가 안 되면은 콩이 일단 자랄 수가 없잖아요. 콩은 왜냐하면 콩은 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콩은 비료를 안 뿌립니다. 콩뿌리가 공기 중에 질소를 깔고 들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땅에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콩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농사 지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콩을 6년 심고 콩 한 번 심어야 땅이 그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억수 박사님 계시잖아요. 울산에 어디 쪽에. 맞아요. 그분이 북한을 100번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냉이 종자를 바꿔주신 분인데 갔더니 강냉이만 계속 심어가지고 모든 그 토양이 다 산성화되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부터 콩을 심어야 된다.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전투 나가면 콩 4줄 심고 강냉이 뭐 4줄 심고 이렇게 섞어 심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콩이 여자 몸에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네. 여성 호르몬이 왜 줄어드는지 알죠? 왜? 뭐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아, 화를 많이 내서. 남편 때문에? 자,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를 갱년기라 그래요. 근데 나이 50대가 왜 갱년기가 생기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배란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이 50 정도 됐으면 지금까지 애 놓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여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 표정이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아이고 자기는 안 해보니까 말이지 예, 그런 얘기 한다는데 자 그럼 내가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70, 80, 90대 가지고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갱년기지. 그죠? 그래서 이 갱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 막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석류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많이 근데 콩 속에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요 성분이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약 안 먹고 오히려 콩 먹으면 오히려 갱년기 현상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되게 궁금한 게 우리 보호자 식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콩 요리를 좀 먹었는지 북한 안에서 콩 요리. 그것도 좀 내가 궁금해요. 먹었던 콩 요리. 주로 뭐 된장국이나 네. 된장 많이 들어가는 네. 거. 그렇지 우리도 많이 먹었어. 콩 간장에다 이렇게 콩을 닦아가지고 간장에 짠지 같은 거. 네, 콩절임. 담궈가지고 콩조림 같이. 북한에도 청국장이 있어요? 네. 아, 끈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는 막장이란 것도 많이 먹고. 아, 막장 알아요. 음식이가 예.
콩이 요리 전문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콩에 대한 전문 요리가 있어요. 전문 요리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쑥장, 네, 막장, 많아요. 쑥장, 뭐 그거는 장종류도 많고. 많아요. 거기는 콩이가 많으니까 콩에 대한 요리가 많아요. 두부도 많이. 예, 두부도 두 가지가 순두부, 연두부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뜨다 보니까 저는 두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두부를 하고 그 비지 있잖아요. 네, 비지를 가마에 쪘다가 거기다 새우젓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맛있지. 인도 비지찌개. 새비젓 해가지고 네. 콩비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먹었다는 것보다 1년 12달 된장 떨어지면 안 된다. 시라지 먹어도 된장을 넣어야 된다. 배고파도 된장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된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된장, 청국장. 예. 청국장도 뭐 언제 그렇게 못하고 그릇에다가 가재천 깔고 콩을 삶아서 물 찌어서 밭아 놨다가 또 가재천 씌워서 3일 찌우면 거품이 질질 나는 거 거기다 소금을 넣고 막 이렇게 절구질해서 또 그거 먹고 네. 두부콩뿐만 아니라 줄당콩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북한은. 밥에다가도 섞어서 먹고. 근데 한국은 줄당콩 많이 안 먹더라고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린 청국장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왜 맞아. 예, 고기 먹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자 오늘 조리 명인 안영자 씨가 직접 만든 북한의 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안동하고 강원도 양구에서 직접 하시는데 제가 그걸 많이 신경 썼어요. 왜인가 그분들은 요구하는 게 북한 된장을 요구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성공은 다 했었어요. 우리가 된장을 할 때는 여기 분들은 된장을 그저 소금물이다 그저 이렇게 하지만은 꼭 우리 북한 된장 소금 끓여요. 맞아. 꼭 끓여서 해요. 그래서 식혀서 그래야 된장의 깊은 불이 맛을 돋구려면 고추씨를 가서 볶아 넣기도 하고. 제일 된장의 궁합이 뭐 이제 콩이 된장 궁합이 더덕이에요. 더덕. 그 더덕 가루를 말려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된장을 아주 우아하게 해서 하는 걸 했는데. 북한에서 아까 된장에 터덕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현재 이 지구상에 이제 뿌리 식품, 우리 많이 먹는 거 뭐 있죠?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왜 뿌리 식품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요즘 애들이 뿌리 식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우리는 간장을 할 때 도라지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 근데 도라지를 말려서 여요. 예, 그러니까 그거 도라지, 도라지가, 우엉, 맞아요. 더덕, 돼지 감자 같은 이 뿌리 식품의 주성분이 뭐냐면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 그 이눌린 성분은 우리 장에서 특히 대장에서 대장에 있는 유익균한테 먹이가 돼요. 먹이가 된다고요. 밖에서 사 먹는 유산균보다는 100만 배가 더 좋아요. 이야, 운동 많이 먹어도. 100만 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조심할 거는 제가 또 이제 더덕, 도라지, 뭐 우엉 이제 이런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하라도 했는데 변도 뭐 노란색이 나오고 변비가 사라졌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너무 많이 먹었구나.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말해서 먹고 진내서 먹고 너무 아니면 이눌린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묽어져요. 그래 이제 변의 묽은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조정하면 돼. 된장과 더덕 그다음에 도라지, 우엉의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성경에도 콩에 관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콩 곡식을 이렇게 내어줬다. 네, 그리고 뭐 에스겔서에서도 콩이랑 곡식에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인가를 먹어라. 92일 떡을 먹고 콩을 먹어요. 콩,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북한식 된장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경북 영양에 안영자 선생님이 장을 담으시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식 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된 된장이고요. 향이 아주 구수합니다. 올겨울 북한식 된장으로 면역력 챙기세요. 네, 안영자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그 된장. 예.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예. 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그럼 다르겠죠? 북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띄우는 것도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 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꼭 우리는 이게 된장 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술을 맞춰야 돼. 뭘요? 이슬을 맞춰서 아, 이슬. 맞추고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동안 봄 여름 이슬을 맞추고 미수 냄새 날라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스튜디오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을 나란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북한 예. 된장, 요거는 한국 된장이라요. 남한 된장. 예,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된장의 이 그 특유의 컴컴한 냄새가 확 지금 끼치는데, 먼저 남한 된장을 좀 먹어볼까요? 예. 남한 된장 우리한테 익숙한 맛. 네. 잠깐. 짤 것 같아. 짭짤해요. 된장이 다 짭짤하죠. 네, 남한 된장 짭짤하고요. 짠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하는 그런 된장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는데, 예, 요거는 아주 본연의 된장 맛이고, 요건 북한 된장? 궁금하다. 북한 된장도 사실 짜게 만들지. 진짜. 더 짜요, 북한 된장은. 그거 더 짜게, 더 짜요. 원래 네. 짜게 만들어요. 진짜. 더 콤콤한 맛이 더 깊고. 맞아요. 진짜 맛이 좀 다른데 굉장히 짜다. 네, 굉장히 짜게 만들죠. 예, 그 된장찌개 끓이려면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된장국. 아니 그럼 지금 저 된장은 지금 가장 먹고 싶다 언니 지금. 가장 맛있는 상태의 된장을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된장이 두 가지. 요거는 강원도에서 한 된장이고. 한 맛 좀 보세요. 아까 한 된장은 저도 모르게 지금 달려 몸이 나왔는데. 반응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가장 맛있는 된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가만히 보니까 1년이면 되던데 한국은 참 6개월이면 아직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짠데 자꾸 끌린다. 남한 된장도 먹고. 남한 된장이요? 처음에 남한 된장 먹을 땐 짜다 그랬는데 북한 된장 먹을 때 더 짜고 더 맛이 깊고 콤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북한 된장 먼저 먹었잖아요. 남한 된장을 먹으니까 만드신 분께 너무 죄송한데 된장보다는 뭔가 달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첨가된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한 된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맞아. 된장 고유의 맛보다는 이걸 먼저 먹어서 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아니 북한 된장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맛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씨, 걔가 좀 깔끔하지요. 도라지 가루 넣으셨나요? 혹시? 더덕가루요. 이건 좀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이건 좀 깔끔하지요. 네, 깔끔해요, 맛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을 끓였을 때 깔끔해야 돼. 근데 남한 된장은 조금 텁텁해. 들쩍지근하고 예, 텁텁한 맛이 좀. 예. 가신다. 교수님 가신다. 남한 된장? 아니, 어떻게 가면서 혼자 가고 날 같이 가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남한 된장, 북한 된장. 벌써 색깔이 좀 다르고요. 내가 볼 때. 색깔이 남한 된장이 더 진하긴 해요. 엉덩이 들었다 놨다 지금. 자, 북한 된장 맛보시겠습니다. 북한 된장 진짜 된장이야. 맞아요. 저희는 여기 와서 된장 제일 힘들어요. 맛이 완전 다르네. 달라요 맛이? 좀 들 북한 짜다 된장이 아니에요, 달라요. 좀 깊고 세다고나 할까요? 약간. 훨씬 더 발효된 맛이 좀 깊고요. 깊어야.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이제 남한 된장이 누가 만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상업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맛을. 이것만 분이 만드신 거죠? 요거는 진짜 강원도 콩으로. 저 이것도 북한 분을 내가 가르쳐줬어. 손수 만드신 거예요? 예, 내가 가서 직접 가서 하면서 너 진짜 북한 된장을 해라 해서 제가 된장까지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가르쳐 줄 수 있어. 된장 이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된장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이 이렇게 온 거는 좀, 여긴 된장찌개가 많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순두부도 있고 비지찌개도 많지만 아싸리 그렇게 했으면 내가 평범한 거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된장으로 우리 가오리를 이렇게 해서 구워도 먹을 수 가오리 있다. 된장 구이? 예, 구이 잘 먹을 수 가오리 있다. 된장 구이? 예. 저는 가오리찜 먹어봤는데 된장으로 가오리찜을 한 거는 처음 먹어. 네. 막 지금 침대로 삼키고 계신데. 그래서 네. 먹어봐도 될까요? 특이하게 좀 한번 해보자 하자는데. 예. 북한에 때는 된장 김밥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와, 살 되게 통통하다. 오. 와, 어머, 한 입에 간다고요?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채통을 차리셔야 합니다. 맛있죠? 약간 삭힌. 네. 삭힌 우리 홍어맛 비슷한. 가오리 그 삭히면 그냥 커러한 냄새가 있죠. 거기 된장에다 전도 고소한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는 그 삭힌 맛에 된장이 살짝 맛이 들어가서 콤콤한 콤콤함에 매력적인 맛. 거기 콤콤함에 또 강한 맛이 툭 더 나오죠. 교수님 나오세요. 아니 교수님 나 혼자 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쫓아가야지 교수님. 북한에서 먹어서는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그 삭힌 향이 확 난다. 우리는 뭐 보세요. 저기요. 가오리를 못 먹어봤다고요? 교수님도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죠. 아니, 먹고 싶은 사람 나와요? 나오세요? 일로 나와. 나오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은 아는 맛일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몰라요. 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게 그럼 된장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 찜하고 네. 찜하고 된장 소스를 해서 발라서 구워. 된장 소스를 바른 거예요. 구워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가오리를 찜을 해서 된장을 네, 그래 발라서 찌 넣고 그다음에 된장 소스를 해서 이렇게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만들기는 어렵죠. 아 근데 코를 찌르는 향은 아니야. 아니. 쉬워요. 저는 삭힌 홍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한 네. 10%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된장과 같이 어울려서 더 강한 맛이 탁 나면서 밥을 최고. 밥에 먹기는 정말 최고예요. 아니 이건 백김치인가요? 예. 백김치인데 완전히 하얗지가 않고 약간의 그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좀 있어. 전통적으로 딱 평안도 스타일이네. 오미자? 예. 이게 평안도 스타일.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망으로 갈아서 그 국물에다가 고추물 냈거든요. 진달래 색깔이 나요. 어머머, 백김치가 하얗지가 않고요. 약간 이게 오미자를 넣어서 불고추를 고춧가루를 안 해요. 쓰니까. 그다음에 오미자도 넣고 맞아. 김치네. 이런 걸 진짜 김치라 그래요. 평안도식 김치. 이거 어때요? 너무 맛있다. 김치 그러면 지금 요 가오리찜하고 이 백김치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발효 제품이라니까 백김치가 좀 아까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는 기본 밥에 먹어야 되고. 교수님 좀 맛보셨는데 김치랑 가오리찜이랑 된장 보셨잖아요. 이제 된장으로 해놓으니까 맛이 더 깊어졌고요. 그렇죠. 네. 역시 된장이 모든 음식의 기초 그 조미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조미료 대신에 이렇게 된장을 네. 넣어서 요리하게 되면 맛이 더 더 좋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니까 이 가오리라는 거는 그저 아예 그저 삭혀서 먹는 이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거기에서 된장 넣으면 거기에 더 맛이 깊이 들어가면서 조금 고소한 맛이 나지. 맛도 그렇지만 또 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장 건강에 더 좋은 그래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거 북한에서는 건강 음식이라 해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오리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된장을 발라서 어떻게 가오리찜을 하지? 한 번만 조금 더 레시피를 설명해 주세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선 가오리를 파는 시중에 파는 거 네. 슬쩍 말린 거 찌요. 찌고 그다음에 된장을 찐다. 풀어서 네. 찜통에다 찌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된장에다 참기름 약간 넣고 된장, 참기름? 마늘 넣고 후추 마늘. 넣고 깨 넣고 그다음 구우면 됩니다. 여러 앞뒤로 구우고 그다음에 기름 넣고 벤처리에다 구우면 돼.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어떤 자연의 식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맛입니다. 맞아요. 아, 우리 백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네. 오늘 요리 소개해 주신 안영자 씨 고맙습니다. 역시 사람은 먹는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된장 가오리찜에다가 백김치 이렇게 먹고 하니까 어우 갑자기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건강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먹을 때 진짜 사람다운 삶,
그죠? 예,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안영자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선보여 주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참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느님 제가 이렇게 꿀 때마다 저 마음속으로 주여 불러요. 아 이거 어떻게 해줘요? 나 좀 안타까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가게가 잘 할 때는 꼭 교회를 가서 저는 기도를 해요. 예,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이거 내가 진짜 내가 해준 음식이 저는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오늘 콩이 진짜 좋구나. 네. 된장을 해준 된장 음식이 많잖아요. 네. 좀 특이하게 좀 생선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안 선생님 식당에 가면 메뉴가 뭐예요? 좀 면이에요. 면. 예, 기본 면이에요. 근데 면이 면보다 콩비지가 더 잘 나가요. 콩비질이랑 면이랑.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라. 네. 면역력에는 웃음이다. 네. 우리 네. 식당이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분은 쌍소리 제일 많은 아주머니 좀 불러요. 그분은 또 남자를 본 이야기 뭐예요. 그걸로 확 웃고 네. 어저께도 너무 웃기가 웃고 웃고 살자. 네, 네. 웃고 살자. 아유, 교수님 인상이 이렇게 웃는 인상인 이유가 있었군요. 굉장히 밝으시고요. 소년 같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웃고 네. 사니까 진짜 좋구나.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하여튼 뭐 오늘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이제 먹거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5분 중에서 우리 윤설미 씨하고 우리 정윤아 씨는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걸 계속 제가 봐가지고 두 분이 뭐 어떤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세미나이들이 가진 게 입밖에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마 처음이잖아요, 그죠? 음식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그죠? 처음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에서 먹었고 요리했던 것들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요리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한 쪽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펼쳐져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네. 그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정말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단순한 것, 자연스러운 것, 땅에서 난 것들, 그다음에 콩으로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정말 이로운 그런 어떤 그 콩을 개발하고 콩으로 요리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자유여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자유여!